안녕. 자, 3과 챕터까지 우리가 모두 마무리를 지난 강의를 통해서 했고요. 되게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3강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은 챕터 4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페이지는 몇 페이지가 되어야 하냐면 52페이지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53페이지부터 풀어져 있어야만 하는데 자, 일단은 4과 시작하기 전에 4과 제목을 보니까 이제 대명사를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대명사라는 친구를 근데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우리 I, my, me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1강인가? 그쵸? 거기서 했던 것에 이제 또 다른 개념의 대명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라서 전혀 막 생소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도 역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잘 귀 기울여셔가지고 들어주시면 기억에 아마 대명사라는 거 뭐였지? 선생님이 혹시 지시대명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거랑 이거요 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게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4과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얘들아, 여기 보면 이제 4과 포인트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1강에서는 1강부터 우리 4강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포인트 4까지, 그쵸? 거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제기대명사 용법은 이제 2강에서 만나면 되고요. 맨 뒤에 있는 내신 테스트는 3강에서 만나면 돼요. 그래서 총 챕터 4가 3개의 강의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진도표 잘 보시고 선생님이 어디 하세요? 라고 이렇게 띄워주잖아, 그치? 그거 확인 잘 해가지고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사라고 하는 거 이제 대신해주는 명사라고 했어. 대신할 대자를 써서.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명사를 다시 한번 재언급하지 않고요. 걔를 대신해서 써줄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대명사의 종류도 크게 있었죠. 사람이라든지 사물을 지칭할 수 있는 뭐가 있었지? 그치, 인칭 대명사 같은 게 있었고 오늘 배울 친구는 이제 지시 대명사인 거고요. 그리고 부정 대명사라는 친구, 그 다음에 비인칭 대명사라는 친구를 배울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랬다시피 이름 안에 그 뜻이 다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우리 대명사는 누구 친구냐면 명사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대명사의 역할에 대해서만 살짝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명사의 역할은요. 문장 속에서 첫 번째 명사 친구라고 지금 언급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어 자리에 쓰이고 두 번째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어 자리에도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누구 친구니까? 명사의 친구니까요. 그러면 지시대명사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자, 지시대명사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지시 자체가 이제 지칭하는 거잖아. 그쵸?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칭하는 명사를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리에 따라서 this를 쓸지 뭐 that을 쓸지 여러 개일 때 뭐를 this를 쓸지 these를 쓸지 그쵸? 그런 걸로 이제 대명사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 지시대명사 this, that 같은 경우는 자 얘네들이 만약에 대명사로 쓰였어요. 그럼 this는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단수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거리감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that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냐면 저것이라는 뜻이 돼요. 근데 얘도 역시 단수 명사 취급을 합니다. 근데 얘네는 단수 명사라잖아. 그러면 복수 명사도 있을 거예요. this는 these 해서 저것, 이것인데 그치, 이것들이라고 표기를 하는 이것들이 되면서 이거 뭐라고? 복수 명사가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that 같은 경우에 짝꿍은 those라고 하셔서 저것들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역시 복수 명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게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 표 이렇게 써주긴 했지만 밑에 표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지시대명사란 이제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인데
대상과 그 다음에 거리, 그 다음에 대상의 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인대요. 그래서 만약 가까이 있는 사람 사물을 가리키던 선생님이 얘기했지? this를 쓰거나 멀리 있을 때 여러 개일 때 these라고 쓰시면 되고요. 근데 멀리 있는데 단수다. 그럼 that.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데 아니 멀리 있는데 복수다. 그럼 those를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있잖아. 우리가 지금은 지시 대명사라고 해서 대명사 파트에 있기 때문에 대명사만 배우고 있는데 얘네들의 품사가 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형용사의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로 쓰였을 때 지시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시 형용사로 쓰였을 때 this라든지 that 같은 친구들은 이제 의미하는 바는 똑같아. this를 가리킬 때 가까이 있는 이 무엇 이런 식이 되는 거고 that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데 단수인 무엇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 단수잖아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뒤에 누구랑 어울려야 되냐면 단수 명사랑 어울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럼 여기다가 쓰지 말고요. 여기다 쓰면 명사랑 너무 가까우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지시 형용사라고 했을 때는 this나 that 쓰신 다음에 당연히 무슨 명사를 쓰고 그치 단수 명사를 쓰셔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this의 복수형 these라든지 those 역시도 얘네는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는 지시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겠다. 복수 명사를 쓰이는 얘네들은 뭐다? 지시 형용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플러스티브에 나와 있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자 보시면 this와 that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지시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여기 this 썼기 때문에 picture 이란 단수명사 썼는데 해석할 때 이 그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저 티셔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을 A번부터 잘 풀어 오셨는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안에 이제 알맞은 말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그런 괄호 안에 주어져 있는 두 단어가 이제 versus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둘의 차이점이 뭔지 먼저 생각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this랑 that이 나왔는데 자, this는 뭐였어? 그치? 가까이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that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거를 가리킨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보니까 정답의 근거가 문장 안에 있었어. here 이라고 했어. right here. 바로 여기에 그럼 약간 가까운 의미인 것 같아? 먼 것 같아요? 그치? 가까운 걸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right here 때문에 뭐를 쓰는 게 좋겠다? this를 쓰는 게 좋겠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2번을 할 건데 얘들아 2번은 의문문이라서 지금 동사 쓰시고 그쵸? 그 다음에 is, did, 주어 그 다음에 도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주격 보어가 나오는 형태예요. 그쵸?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주어의 수와 그쵸? 웬만하면 주격 보어의 수가 같은 게 좋아요 라고 앞서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봐보세요. 오해하면 안 돼요. 보세요. 자, 만약에 Steve의 sister이라고 했으니까 sisters였다면은 그쵸? 만약에 그렇다면 도우즈를 쓰는 게 맞는데 수일치로 봐서도 그쵸? 여기 동사의 수일치를 봐서도 어때요? 단수 주어가 와줘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단수 형태인 뭐가 오는 게 좋겠다? 대시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다 사실 체크하는 게 조금 더 좋겠지만 선생님이 이걸 조금 더 언급해 준 것도 한번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보면은 조금 더 확신이 설 것 같아. this 쓸래, these 쓸래 라고 물었다는 것은 단수 쓸래, 복수 쓸래 이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단수 쓸래, 복수 쓸래 하고 있고 뒤에 명사가 왔다는 건 얘네가 지시? 그치? 형용사로 썼다는 거야. 대명사가 아니라. 그래서 복수랑 놀 수 있는 these가 더 좋겠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요. 대시랑 도우즈가 단복수이긴 해. 근데 얘가 자기 혼자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주어 목적 보호를 쓰인 단독으로 쓰인 지시 대명사가 아니라 뒤에 있는 슈즈를 수식하는 친구로 쓰인 것 같아요. 복수를. 그래서 복수랑 놀 수 있는 도우즈가 더 적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도 역시 마찬가지야. children이 복수명사잖아. 그치, 친구들? 그러면 복수명사랑 어울릴 수 있는 친구를 찾으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도우지가 그러면 조금 더 적합하겠구나.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가서 B번. 자,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대로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했어. 배열 문제예요. 그쵸? 그런데 배열을 보니까 얘들아 1번부터 볼게. 뭐뭐이니 의문문이야. 그쵸? 의문문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누구 먼저 나오냐면 동사, 주어 순으로 웬만하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평서문의 긍정일 때는 이제 주어, 동사 순으로 웬만하면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부정문일 때도 어찌 됐던 간에 주어 쓰시고 그 다음에 뭐 동사의 부정형들을 쓴 다음에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일단 1번 의문문이니까 나는 동사 먼저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나온 동사가 누구야? 그치, is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is라는 친구를 봤으면 이 친구의 부정형이 아니라 의문문을 생각해 보세요. is 쓴 다음에 주어 썼지. 주어가 이 배낭은 이란 말이야. is 쓴 다음에 이 배낭을, 그러면 이 배낭이라고 해서 배낭을 수식하는 친구도 필요해. 그러면 일단 백팩을 써. 백팩 앞에 이 배낭이라고 있으니까 this.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면 좋아요? yours라고 쓰면 좋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yours를 우리가 두 단어로 풀어서 쓸 수도 있어. 이거 우리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따라라란 따라, 이거 퀴즈야. 영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선생님이 퀴즈를 이렇게 중간 곳곳에 한번 설치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 퀴즈를요, 카톡 이제 보내실 때 숙제 다 했어요 하고 이제 보내잖아, 인증으로. 그때 퀴즈의 정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이 친구가 제대로 인강을 듣고 있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배웠어요. 챕터 1강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 문장 속에서 지금 두 단어로 어떻게 풀어서 쓸 수 있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믿어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저 아이들은 이랬어. 그냥 아이들 아니고 저 아이들은 이랬으니까 아이들 앞에 누가 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도우지를 써야겠죠? 도우지 쓰신 다음에 children 쓰시고, 그쵸? 그 다음에 행복하다 할 거니까 동사 are 쓰시고, 그 다음에 뭐를 쓰신다? happy를 쓰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 3번을 이것들은 이라고 했어. 그럼 단독으로 이것들은 이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 지시대명사 these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썼으니까 동사 are 썼겠구나. 그러면 이것들은 뭔데? 자켓이래. 자켓. 근데 이것들은 자켓인데 jacket 써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뭐뭐를 위한 할 때 뭐뭐를 위해 먼저 for 전치사 쓴 다음에 명사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영작하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4번 볼까? 저 사람은 이 주어가 되겠네. 그럼 저 사람은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their person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대수로 저 사람이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that을 쓰고, 동사 이다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누군데 저 사람을? 그쵸? 줄리의 남자친구다, boyfriend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나무는, 이번에는 저 나무는 해서 나무를 수식해야 돼 또. 그쵸? 그러면 저 나무니까 나무를 쓰기 전에 그 앞에다가 저라는 표현에 그치, that을 쓰고, 그 다음에 that tree 쓰신 다음에 is so big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 다음 6번. 너는 약속들을 지키니? 의문문이네. 그럼 동사 먼저 잡아야겠다. 그치? 그래서 쭈르르르르르르 보니까 얘들아, 무슨 동사가 보여? 그치, 무슨 동사가 보이냐면 일반 동사가 보여요. 그쵸?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do나 does나 기억하셔야 돼요. did를 쓰고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썼는지 이번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쓰지, 그치? 그래서 do, does, did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이미 그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주어진 누구를 먼저 써야겠다? do를 먼저 써야겠다. 그 다음에 주어인 누구? 너는 이라고 물었으니까 you 쓰신 다음에 그 다음 동사를 쓰시고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면 됩니까? keep 다음에 쓸 건데 you까지 썼고 keep 썼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약속들이라고 했으니까 약속이 지금 S로 지금 S로 끝나는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these를 썼죠. 그죠? 그래서 these promise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우리 어머니가가 주어가 되네요. 그쵸?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럼 엄마 my mother 쓰면 되겠다. 그쵸? my mother 완전 쿠키나 머핀을 만드는 부모님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우리나라 약간 느낌이니까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주셨다. 이런 예문이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머핀을 만들어주시는 어머님이 얼마나 많으실까? 그치? 오히려 머핀보다는 우리나라 음식이 머핀이 아니니까 그쵸? 김치 부침개라든지 뭐 만두라든지 이런 거면 더 막 예문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더 와닿잖아. 그치?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made. 근데 뭘 만들어주셨냐면 머핀을 만들어줬는데 머핀 여러 개인가 봐. S로 끝났고요. 그럼 머핀 앞에 뭐를 쓴다? 저 머핀들이라고 했으니까 those muffins라고 하면 퍼펙트 하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 54페이지에 있는 지시대명사 this랑 that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파생해가지고 지시 형용사까지 우리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정대명사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역시 얘도 이름 속에 다 있어. 뭐냐면 안이 붙자고요. 정할 정자예요. 그러면 정해졌다 안 정해져 있다? 그치.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들을 지칭할 때 쓰는 명사를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해요.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는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제 지칭할 때 쓰거나 뭐 이게 사물 같은 걸 지칭할 때 쓰는 거고 지시대명사도 어쨌든 가까이 있건 멀게 있건 간에 지칭하는 대상이 있을 때 쓰는 친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막연한 그냥 어느 것이든 언급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부정대명사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그냥 막연한 하나의 의미를 가진 원이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 이 원 옆에다 막연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막연한 하나. 의 뭐라고? 사람이라든지 사물을 지칭할 때 쓰는 게 원이다. 그래서 막연하다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다, 정해지지 않아 있다,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부정대명사 원은 앞에 나온 명사와 어떤 종류래? 근데 같은 종류이긴 해요. 같은 종류인데 이제 다른 사물을 가리킬 때 그리고 얘 뭐도 있냐면 복수명사일 때는 뭐를 쓴다? ones를 쓴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나는 필요하대. 파란색 펜이 필요하다고 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예문 첫 번째. 그러면서 can you lend one? 라고 물어봐. 그러면 나한테 하나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펜이 없는데 나 펜 하나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지. 나 펜이 없는데 네 피통 속에 있는 한 세 번째에 있는 그 파란색 펜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나요? 전혀 아니지, 그치?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하는 거 그냥 파란 펜 아무거나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파란 펜 아무거면 돼 라는 표현인 거니까 여기서는 뭐를 쓰면 돼요? 그치, 블루 펜 대신에 one 이라고 지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야, 너 필통에 있는 그 세 번째에 있는 이거는 콕 집어서 그게 무엇인지 딱 가리키는 거잖아.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여기서는 이제 부정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이렇게 후사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어? 나 빌려주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럼 내 필통 속을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어쨌든. 그래서 블루펜이 필요한데 아무거나 하나 좀 빌려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원으로 지칭하면 되는구나. 역시 똑같아요. 밑에 예문 보시면 She has pretty earrings. 되게 예쁜 귀걸이들을 갖고 있대. I want. 나 원해. The same ones. 이거 뭔 말이야? 걔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갖고 싶어.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I want them.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같은 종류의 귀걸이 아무거나 갖고 싶어 이거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once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예문들은 다 사물만 나왔는데 사물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뭐도 가리킬 수 있다? 사람. 일반인을 가리킬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ne should be honest. 그러면 무슨 말이다? 사람. 사람은 정직해야만 해. 이런 식의 예문이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를 해볼게. I lost my pen. 나 펜 하나를 잃어버렸어. 근데 I could find. 나 찾을 수 있었다. 그거?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보세요. I could find. 그 다음에 one 쓸래, 있을래? 라고 물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돼. 선생님 뭐든지 문법, 어법 문제에서 두 문장을 줬다는 건 두 문장의 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얘 지금 잃어버린 펜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 펜을 다시 찾았는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지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봐봐. I lost my pen. I couldn't find. 근데 찾을 수 있었어. 이 얘기야. 뭐를? 잃어버린 내 펜. 그치? 그러니까 즉 여기 들어갈 펜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it이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I lost my pen 하고 그래서 I needed 나 사야 할 필요가 있었어. buy 그리고 one it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는 이때는 그쵸 원을 쓰셔야 되죠. 그쵸? 왜냐면은 뭐가 필요해? 그냥 펜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말이 이제 플러스 팁에 나와 있는 거라 봐봐. 앞에 나온 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it을 쓴다. 요 말이니까 자 챙겨주시면 되고요. A번부터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맥상 확인을 같이 해보자.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Do you need? 너 필요해? A paper clip? 클립 필요해?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I have 나 지금 페이퍼 클립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냥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쵸? 그 페이퍼 펜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있어. 즉, 나 하나 있는데 이거 아니야 지금? 여기 들어갈 말이 그쵸? paper clip 그러니까 뭐로 쓰시면 된다? 원으로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 다음에 자, did you see my key? 너 내 열쇠 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I lost 방금 말한 그 키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치? 그 키를 잃어버렸단 말이지. 여기 들어갈 게 더 키란 말이지. 그러니까 뭘 써야 돼? 그치? it을 쓰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3번 My bag은 is old. 되게 오래됐어. 그래서 I need a new. 얘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new, 새로운. 그치? 앞에서 언급한 거 말고 것. 그치? 새로운 것이 필요해. 그래서 one을 써야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4번. 이 게임 너무 지루한데 Do you have a fun? A를 썼다는 자체가 그쵸? 새로운 게임 뭐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5번 Do you have a red pen? 너 빨간 색깔 펜 있어? 그래서 No, but I have a figurine. 근데 나는 얘 뭐라고 하고 있냐면 a few 그쵸? a few 하면은 이제 당연히 뭐가 와야 돼? 그치,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쵸? 그리고 어차피 앞에서 얘기한 그 펜이 아니라 다른 펜이 아니라 펜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따질 때가 아니야. 왜냐면 원 쓸래, 원스 쓸래 이렇게 물었다는 건 너 단수가 필요한 것 같아, 지금 복수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쵸? a few 다음에 또는 few 다음에 우리 뭐 쓴다고 우리 앞서서 배웠죠? 수량 형용사 배울 때 few라든지 a few는 무조건 뒤에 그치 복수명사 써야 된다고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once로 가시면 되겠다. 누구 때문에? a few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다음 빈칸에 one 또는 once 그쵸? 그러면 이렇게 verges가 되겠다. 그쵸? 그리고 이 them 중에 알맞은 걸 써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언급된 걸 다시 재언급하는 건지 새로운 것을 언급하는 건지 그걸 기억하시면서 풀어내시면 될 것 같은데 1번 I don't like cold drinks. 나 시원한 거 마실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서 I like hot. 그치 여기서 얘기한 다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쵸? 같은 친구의 그래서 hot drinks라고 표현할 거니까 once라고 하시면 되겠다. 근데 답은 뭐다? once.
그 다음에 2번. 내 키보드가 doesn't work. 고장난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것을 지금 사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네. 같은 종류의 새로운 것. 그래서 여기 원래는 키보드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럼 누구로 대신해서 쓸 수 있어? 그치. 원으로 대신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3번. Let's watch. 보자. 이 로맨틱한 영화를 같이 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You will love.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이 영화 같이 보자. 너 그거 좋아할걸?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같이 보고자 하는 그쵸? 그 영화 너도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더 원래 movies 자리잖아. 그쵸? 그래서 then으로 쓸 수 있겠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답은 then. 그 다음에 Let's have a see. 뭐라고 했지? seafood pizza. 시푸드 피자를 먹지. 마마스에서. 그러면서 나 그거 되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즉 여기 들어가야 될 거네. 그치? 더 seafood pizza겠죠? 그쵸? seafood pizza.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그치. 이시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야. 주어진 우리말을 보고 이제 영작하는 거 C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은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주어부터 파악을 할게요. 사람은 그럼 주어진 단어 중에서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게 있나 살펴봤더니 아까 우리 했잖아. 그치? 부정되면서 one. 그래서 one.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should you make. 그죠? should you make. 그 다음에 결정. 오케이. decisions 쓰시면 되고 어떻게? 그치. 신중하게 carefully 이렇게 쓰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C번 같은 경우는 뭘 묻고 싶었던 거냐면 부정대명사 원이 그냥 두루뭉실한 사람이라는 대표 명사를 표현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알고 있냐 이걸 묻는 그쵸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낚이지 않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2번 보겠습니다. 내가 알록달록한 컵케이크를 만들었대. 그런데 이제 여기 문장 우리가 영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어 먼저 쓰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제 동사 like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근데 이제 분홍색 컵케이크를 어떻게 영작할지 주어진 단어들을 보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만든 것 중에서 그쵸? 그러니까 만든 그 컵케이크들 중에서 앞에서 얘기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무슨 색인? 핑크색인 겉들을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겉들을 좋아한다. 핑크색 겉들을 좋아한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예쁜 컵을 모은대. 그래서 나는 그래서 또 I 쓰시면 되고요. 그쵸? 컵을 하나 샀다 라는 동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I bought. 그 다음에 뭐를 샀다고? 그치, 컵 하나를 원 하나 샀어. 원이 가리키는 건 그럼 뭐겠어? A컵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 for her 이렇게 쓰시면 perfect,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원이 아니라 원과 그쵸? 여기서 하나 더 붙여주자. 원과 and, ones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some과 any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some과 any는 약간 어떤의 개념이거든요.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약간의 얼마의 막 이런 뜻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서는 지금 대명사 파트에 나오기도 했지만 얘도 역시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 형용사로도 약간 쓰일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형용사로 쓰이건 대명사로 쓰이건 어찌 됐던 간에 얘기를 한번 보자면 일단은 잠깐만요.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써줄게요. 일단 잠깐만. 올가미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우고요. 밑에다가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쓸 건데 자, some 같은 경우에는 긍정문에 쓰이고요. any 같은 경우에는 긍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뭐 부정문이라든지 의문문이라든지 부와 같은 조건문을 써요. 그래서 부의조라고 쓸 건데
예외적으로 썸은 부정문에 쓰일 수 있어. 그때 부정문이 아니라 의문문. 부정문이 아니라 아이고야 당황하지 않아요. 그쵸? 여기서 당황하지 않아요. 금방 나올 거야. 여기 있다. 무슨 문에 쓰일 수 있냐면 의문문에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의문문에 예외적으로 쓰이게 되면 이제 권유하는 문장이야. 무슨 말이냐면 막 다 먹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와가지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막 조식을 먹고 있었어.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빵으로 막 먹고 있는데 Do you want some more? 이라고 묻거나 아니면 Do you want some bread? 라고 물어봐. 그러면 빵 더 드실래요? 이런 식으로 뭐야? 권유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원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쵸? any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권유의 뉘앙스가 있는 의문문이라면 뭐를 써야 된다고요? some을 쓴다고요. 그쵸? 그래서 do you want some more? 또는 do you want some bread?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때는 이제 some을 쓴다. 그래서 일단 밑줄을 쳐보자. some과 any는 약간의 또는 약간의 얼마의 어떤 이런 뜻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괄호로 쳤다는 이유는 뭐뭐의를 쓰게 되면 이제 형용사적 표현인 거잖아. 그래서 명사, 형용사 다 있어. 요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some과 any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할 것 없이 다 쓰일 수 있어.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떻게 긍정의 평서문 그리고 긍정의 대답을 예상하는 의문문이나 권유문에서 사용되고 자, any 같은 경우 방금 한 말이라서 빠르게 스킵하는 거예요. 부정문문, 조건문에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뭐 많은 거 없죠. 그쵸? 그래서 그냥 어떤 얼마의 약간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친구들을 지칭할 때 쓰기 때문에 얘도 역시 부정대명사에 해당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ome과 any 중 그러면은 알맞은 말을 써보래. 그럼 얘네 둘은 큰 차이가 있었잖아. 그치? 지금 긍정문에 일반적으로 쓰일 땐 some을 쓰는 거고 부정문, 조건문, 의문문일 때는 any를 쓰는 게 일반적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의문문일 때 some을 쓴다는 거. 그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봐봐.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무슨 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쓰시면 돼요? 그쵸? 여기다가 Do you have any ideas? 야, 어떤 다른 좋은 생각 있냐? 기타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때 이제 any를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Would you like? 이거 대표적으로 뭘 묻는 거야, 얘들아? 그치? 권유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는, 그쵸? 표현이잖아. 그러면 Would you like? 여기 아무리 의문문이지만 못 써야 된다? Would you like some cake? 그렇죠? 이렇게 너도 케이크 더 드실래요? 이런 문장이 된다. 그 다음에 I want.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지금 평서문의 긍정이니까 I want some water.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Give me some bread, please. 왜냐면 여기도 평서문이고 긍정이죠. 평서문, 긍정, 명령문.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부탁하고 있죠. 그쵸? 어쨌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은 didn't예요. didn't have 라고 했으니까 부정문에 우리 못 쓴다? 그치. any를 쓴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얘 의문문이에요. 그쵸? Are there? 이라고 물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의문문이고 일단 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any라고 쓰는 게 아주 좋겠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 don't put 이라고 했어. 어찌됐든 건 무슨 문이에요? 부정문이죠. 그쵸? 넣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any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ey got 그들은 got 뭐야? 평서문이죠? 그쵸? 그러면 평서문의 긍정이니까 some sleep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idn't 부정문이네. 그러면 any를 쓰면 되고요. don't 부정문이네. any 쓰시면 되고 뒤에 문장 또 달라지잖아. 그치? My brother has 긍정문이니까 그냥 some이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서 대명사로 쓰이긴 했지만 뒤에 생략된 게 이제 toys야. 만약에 여기서 some이라고 썼으면 그냥 부정 대명사로 보시면 되는 거고 some toys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썸을 뭐로 보시면 돼요? 그치? 부정 형용사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B번. 자, 오늘 밤에 무슨 계획 있니? 일단 의문문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 일단 의문문이니까 쓱 한번 주어진 친구들 지금 배열하는 거니까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Plans you have tonight, do any? 오케이. 그러면 누구 먼저 써야겠다는 감이 와요? 그치? do. to 쓰고, 그 다음에 주어, you 쓰신 다음에 동사 누가 보여요? 그러면 그치? do you have 쓰시면 되고요. 그냥 오늘 plans 쓰시고, 그 다음에 tonight 라고 써도 되는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무슨 어떤 계획 있어? 이런 거를 또 써줘서 plans를 수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쓰면 된다? 그치. any라고 쓰면 되고요.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이제 의문문이기 때문에 any를 썼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 자, 여기도 먹을래? 근데 봐봐. 이 의미 자체가 아이스크림 좀 먹을래?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좀 먹어봐. 먹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 같아? 권유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너네한테 정답을 얘기하는 쌤이 권유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정답을 좀 말해볼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okay, do you 쓰시고, 그 다음에, 자, do 썼기 때문에 동사를 써줘야 되잖아요. 일반 동사. 그래서 want 쓰시고, do you want? 원래 그냥 아이스크림만 쓸 수도 있지만, 권유의 느낌을 살리고, 아이스크림을 수식하는 좀이라는 뜻의 그쵸? 싸움을 쓰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브라이언은 주어, 그 다음에 샀다. 뭘 샀는데 뭐위치를 써야겠죠? 뭘 샀어? 먼저 산 걸 써야지. 간식 샀대, 간식. 근데 스낵을 샀는데 어떤 스낵? 약간의 스낵. 그래서 싸움 쓰신 다음에 누구를 위해? For me, 나를 위해. 오. 그 다음에 그 밴드는 좋은 노래가 하나도 없다. 헐. 선생님, 근데 좋은 노래를 많이 가진 밴드는 알아요. 다 좋은 노래를 많이 가진 노래가 다량으로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 누구냐면 더 로즈라는 사심 가득 더 로즈라는 밴드가 있어요. 요 예문을 보니까 생각나네 또. 좋은 노래를 가진 더 로즈 아무튼 있어. 근데 이 밴드는 어딘지 참 마음이 아프네. 자,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쓰시면 되냐? 일단은 부정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doesn't 쓰시고 have. 그죠? 뭐가 없다고? 좋은 노래. 그죠? 근데 봐봐, 친구들. 앞에다 뭐 쓰시면 돼요? 그치? any를 쓰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있니? 이랬어. 그러면 일단은 문장은 문제가 있니? 이런 뜻이지만 너 뭐 있어? 일단 써야지. 그 다음에 do you 쓰시고, 그죠? do you 쓰시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have 쓰신 다음에, 그치? any problems with Sue? 누구누가 문제가 있다 할 때는 have problems 그 다음에 with somebody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니? 라는 문장까지 영작을 끝내봤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정 대명사 some과 무엇을 배웠다? any를 배웠고 이제 부정 형용사라고 해가지고 또는 이걸 수량 형용사 파트에서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성명사든 대명사든 앞에 이름보다도 역할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포인트 4 비인칭 주어입니다. 자, 아닐 비자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없다는 얘기는 비인칭 주어는 아주 크게 써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냥 문장을 봤을 때 굳이 이것은 이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뒤에 구성 요소로만 해석해도 말이 전해지는 의미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 시간, 날씨, 그 다음에 계절,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밑줄을 치도록 할게. 그 문장이 시간, 날씨, 계절, 거리, 명암을 나타낼 때는
it을 딱 쓰는데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요. 주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간단하고 가장 짧은 단어를 찾다가 it이 적합하겠다 해가지고 it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날씨, 거리, 명암, 그 다음에 뭐 발길을 우리가 명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런 친구들을 얘기할 땐 그것이라고 해석을 안 해. 봐봐. What time is it? 이라고 물을 때 그것은 몇 시니? 말이 더 이상하잖아. 그냥 몇 시야?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쵸? 그래서 비인칭 주어들은 의미가 시간, 날씨, 그 다음에 계절, 거리, 명암 같은 걸 얘기할 때는 it을 쓰지만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또 반대되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 언제 나오냐면 인칭 대명사 it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비인칭이 아니니까 인칭 가리키는 대상이 있잖아. 그치? 근데 반면에 여기서 지금 배우는 비인칭은 지칭하는 게 없이 그냥 쓰이는 그쵸? 친구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종종 많이 나오겠고 역시나 박시나 선생님도 아마 출제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의 대답에 알맞게 막 자기 마음대로 섞어서 얘기하고 있어. 다음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what time is it now? time에 대해서 물어요. 그쵸? 그럼 무조건 it이 될 거고, 그치? time, 시간이니까. time. 그러면 시간입니다. it. 누가 적합해요? 그치? 5:30가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day of the week is it? 라고 해서 오늘 뭔 요일이지? 라고 묻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it's 요일과 관련된 Thursday 라고 쓰시면 되겠죠? It's Thursday. 그쵸? 그 다음에 3번 How is the weather today? the weather. 날씨 좀 어때? 라고 물었으니까 it is cloudy 라고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걔도 끝. What is today's date? 오늘 날짜가 어떻게 돼? 이랬어. 그러면 그치? It's May May 8th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ow far? 거리네. how far? 그쵸? 그럼 거리는 it is about 여기서 about 대략인 것 같고 5 kilometers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치고 있는 게 그쵸? 포인트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도 역시나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To get to the station. 거기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물어봤죠? It takes 걸려요. Half an hour. 무슨 말이냐면 3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 있는 이때 다 해석을 한다 안 한다? 그치. 그것은 5시 반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B번 볼게요. 자, 봐봐. 얘도 똑같아. 어둡다. 그 다음에 내 생일이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그 다음에 시간인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런 거 시간. 그 다음에 10km 거리. 비가 오고 화창한 거 날씨. 그러면 의미가 다 우리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 비인칭 it을 쓰는 그쵸?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주어 it을 쓰는 거야. 밖에 어두워요. It is dark. 그쵸? 그 다음에 outside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오늘은 이랬어. 그러면 today는 이미 있단 말이지. Today is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냥 is 쓰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is my birthday 라고 쓰시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5시 10분 전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it is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10 to 5, 뭐뭐 to 5 하면은 그 뒤에 있는 게 시야. 시, 그 다음에 분이야. 그래서 만약에 10 to 5 시간 이렇게를 얘기하면 이 시간 10분 전 이런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10 to 그 다음에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시간 걸려요. 있을 거고요. 걸리다의 동사를 take를 쓰길 원하는 것 같아. 근데 3인칭 단수니까 takes 쓸 거고요. 1시간 on hour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5번. 자, 여기서 세창까지는 거리가 10km 된대요. 그러면 is 쓰고요.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10 쓰시고 kilometers. 그쵸? 쓰시면 되십니다. 그쵸? 10이니까 킬로미터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복수형으로 kilometers라고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중요해. 비가 왔어. 오늘 아침에는. 그쵸? 지금 화창에 시제 차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it 과거 was 요거 중요해. 왔는데 그쵸? 비가 왔어. 그럼 비가 오다 rainy 형용사로 써야겠죠? rainy 이렇게. 그 다음에 but 근데 이 지금은 이제 어때? 그치 sunny해. 그렇죠? 혹시 여기다가 rain이라고 쓰신 분 있잖아. rain은 명사 아니면 동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쓸 수 있는 거는 그치 뭐다? 비동사 뒤에는 그치 rainy 형용사가 써야 돼. 또 R로 썼네 선생님. 이거 안 했으면 또 선생님이 또 오타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미안해 할 뻔. rainy 계속 연결하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명사, 부정대명사를 지나서, 그쵸? 그 전에는 또 뭐 배웠어? 또 지시대명사를 배웠고, 지시대명사를 지나서 부정대명사를 지나서 이번에는 인칭대명사까지 우리가 공부를 끝냈어요. 그쵸? 이렇게 지금 친구들은 그 의미랑 의미를 기억했다가 그쵸? 그 이름 안에 다 있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해준 대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신다면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암기하는 거를 했을 때 조금 더 쉽게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 선생님도. 그래서 조금 쉽게 습득했던 것 같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고생 조금 양이 많았어. 그쵸? 근데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공부가 여기까지인 분들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혹시 한 강의가 더 남은 친구들은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고생했어요.